안녕하세요. 오늘은 115페이지 역마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역마, 신살에서 역마는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하는데요. 밑에 있는 게 그 고법, 예전 전통적으로 신살론에서 논하는 년지 또는 일지를 기준으로 자축 인묘하고, 자년이나 자일이면 인이 역마고요. 그래서 인해 신사, 인해 신사 계속 반복적으로 배치를 한, 이게 고법에서 말하는 신살 역마입니다. 요즘 어떤 장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개화론, 이 개화론 신살에서는 유년지지를 기준으로 원구의 역마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년이 오면 인이 역마고요. 축년이 오면 묘가 역마고,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역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동성, 이동, 파동 이런 뜻에서 사주팔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통칭으로서 역마입니다. 간지의 동정 상태로서 어떤 움직임을 보는 건데요. 화가 제일 동이 빠르고, 그 다음에 목, 금, 수, 토는 중간 정도, 화목은 앞으로 가고 금수는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동태를 볼 수 있죠. 병화와 개수, 가장 빠르고 가장 늦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습관이나 오행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인신사해를 역마지지로 아까 그 고법에서 보았듯이, 이 인신사해는 사생지죠. 사생지. 따라서 동적인 거죠. 이동. 그래서 어떤 동태적인 것을 읽을 때는 인신사해의 동태를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주를 별로 년주, 월주, 시주, 이렇게. 년주는 국외, 해외, 월주는 국내의 외지.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다. 년월지지에 어떤 희용신이 있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읽는 거 배웠죠. 역마의 방향, 십신을 보는 건데요. 십신을 볼 때는 편재입니다. 편재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정제, 재성이 어떤 동태, 동적인 것을 주관하는 십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마의 방향은 대운 지지가 기준점이죠. 다시 그것이 전화해서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데, 충이나 형을 보면 승부를 봐야 되고, 이기는 쪽의 어떤 글자가 종점 끝나는 점이 방향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사주팔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로 어떤 전근해서 나간다, 아니면 구례로 근무지를 옮긴다, 구직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죠. 기사, 경호, 을사, 경진. 경금과 기토가 투가 있습니다. 5월에서 사중에 경금도 있고 진, 무토도 있네요. 당연히 5월에 기토와 정화가 왕하죠. 그리고 이것의 가시는 무토인데요. 투간에 있는 경금이 이걸 화살하니까 기토, 정화, 경금을 쓰는데,
이 취용한 뒤에, 주보 취용을 한 뒤에 이 희용신이죠. 이게 전부 희용신입니다. 희용신 중에 인, 비가 없으면 종격으로 봐두방합니다. 원국에 인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용한 글자 중에 인비를 쓰지 않으면 종격으로 본다. 이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 팔자는 진 중에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습니다. 주보 취용에서는 진 중에 진은 임수의 고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묘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죠. 그렇지만 취용해 놓은 글자 중에서 이 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종격으로 봐도 된다. 그런 겁니다. 시간 경금의 자에 진토가 있어 바로 무토설하는 진정한 영. 동주작용이 제가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그러니까 그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글자를 찾아낼 때 동주가 중요하다. 대운도, 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계묘년, 그러면 이 수와 목이 같이 지금 간지러 오고 있는데 개수는 묘목을 생할 수 있고 묘목은 개수를 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수가 묘목의 우리 장생지죠. 음간의 장생지는 그대로는 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의 강화를 얻지 못합니다. 개수가 뭐 유나 위에 충을 당한다거나 뭐 파를 오며 파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개수의 묘목의 개수를 돕는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 진장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동주작용이 중요하다. 이 팔자에서 기사, 경호, 을사, 경진, 기정경이죠. 이 팔자에서 역마이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원국에 재성이 왕하죠. 재성은 아까 역마라고 했죠. 십신을 볼 때 어떤 이동성을 볼 때는 재성을 보는 겁니다. 무진년, 무진은 무운, 병술년, 축술, 형출, 병정화, 혼잡. 경금이 청해지니 경금의 쇠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명조는 편제격이죠. 그리고 연간 을목 격신이 자의 사화 역마지지. 연간은 국외의 지방. 경금으로 무토를 설에 청하게 하면 이사 가는 것이죠. 초은 기사, 기토가 왕지. 경금이 생지, 역마지지인데 격용이 같이 왕하니 자주 이사를 한다. 지는 정해년, 사해충, 년지를 충, 역마의 시지를 충하는 거죠. 군대. 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왕하고요. 역마가 동하고 있는데 년지는 외지. 사해충은 경금이 간목을 정관은 간목이 여기서는 지금 기신입니다. 그래서 경금 정관이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무죠. 뭐 어떤 벼슬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군대 이런 것도 관성의 영향, 관성과 역마. 년월 부친군 경금이 무토를 설하여 가지 않고 도리어 기토를 설하여 귀신 역할을 하죠. 따라서 집안의 부채와 가득빛이 있다. 개수 편의는 신용카드인데 귀신이다.
따라서 기토를 전용하여 개수를 극하여 귀신을 화하려고 한다. 기토는 경금에 설을 당하니 부채가 있게 된다. 형제를 보는 방법은 종격에서 인비가 왕한 것을 가장 꺼리죠. 격국은 이때는 격국이 환원되어 버리니까 귀신인 것이죠. 따라서 기토 편제가 개수 인성을 극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인비가 귀신이 되죠. 다시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종격인 경우 종신이 형제성이죠. 기토가 따라서 형제성, 음간이니까 음간이 동성 따라서 남자 형제죠. 기토 이성인 무토는 여자 형제. 무토가 귀신이니까 경금이 여자 형제죠. 연월에서 경이 기토를 설하는 것이 도리어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경금이 무토를 설하지 않고 귀신 역할. 그래서 경금을 여자 형제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귀신 역할하니까 손위 형제나 누나는 없다. 시간 경금이 진무토를 설하는 것이 희신이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경금이 귀신의 좌하니 명주의 여동생이 출생 후 돈이 얻게 된다. 질병을 보는 방법이죠. 시진은 생식기관, 진토는 귀신, 무기토와 혼잡. 생식기관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 장, 위가 좋지 않고 식욕이 부진하다. 기사운, 신사년, 병원의 수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제 37 병진, 계사, 신미, 신묘. 일단 그 사주를 딱 보면 지지에 어떤 삼합국, 반국 이런 것도 있는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4월에 묘미 목국이 있네. 4월에서 목국, 그다음에 천간에 개수가 있고요. 신금이 있습니다. 이러면 병화가 또 떠 있죠. 그러면 병을 격신으로 삼는 것인가 아니면 목을 다른 것을 격신으로 삼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제일 호의, 청순하게 되는 어떤 글자들을 구비하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글자를 찾는 겁니다. 물론 병화를, 병화, 격신을 병화로 한다고 하면 묘미, 목국에 회출한 간목을 써야 됩니다. 진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신이 정화죠. 그러면 정화를 제거하려면 개수와 신금을 씁니다. 자, 먼저 개수로 정화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으로 개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개수가 병화를 도리어 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아주 약합니다. 올해 사지죠. 그런데 을목이 국을 이루었습니다. 을목이 격신이고 개수가 을목을 호위하고요. 신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간목은 병화가 제거. 이렇게 취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대운의 지지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제가 본래 역마성이죠. 보시면 특별히 경자운, 김인현 경자운이죠.
묘비 합출해서 간목이 나옵니다. 간목은 병화의 설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드디어 역할을 하는 거죠. 편제가 청해지고 왕해지니, 자, 대운의 지지, 그 다음에 대운의 윤현의 지지, 윤현과 대운의 지지에 승부를 보는 거죠. 미토가 당연히 자수를 이기는 거죠. 미토는 중앙. 미토는 화의 지역이기 때문에 남행이죠. 화. 남행. 기토는, 미기토는 중앙. 그 다음 발자를 보시면 정사, 정미, 신사, 임진. 주보를 취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정화는 합류하고 임수도 합류하겠죠. 지지에서 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기토를 격신을 하고 정화를 용신으로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이 미 중에, 고 중에서 미는 갑의 고, 을의 묘입니다. 미 중에 을목을, 기토를 쓰려면 미중의 을목을 정화로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정화로서 제거를 하려다 보니까 도리어 기토가 정화를 설해서 을목을 호위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기토 제거 곤란. 그래서 기토를 격신으로 취해버리면 기토를 극하는 을목을 정화가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토를 격신으로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이런 식으로 취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보 취용이 가장 핵심이죠. 무게합이 있네요. 각자 합류. 개는 좌지에 피극을 당하고 있고, 무는 좌지술이 천, 유술천이죠. 그 다음에 유축에 또 유축 금국에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되니까 합류하는 겁니다. 격신이 경금, 용신이 무토, 서용신이 개수. 사년. 정화가 위에 오네요. 천간이 관성이죠. 이렇게. 자, 역마지지에 타고 오는 천간이 무엇인가를 봐서 관성, 그러면 직위나 직업상의 어떤 이동,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주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개수가 지금 통용신인데, 을목이 그러면 기토로부터 개수를 호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을목이 오면 개수를 설해버리죠, 도리어. 을목의 역할은 개수를 설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기토로부터 호위하는 건데 설해버리기 때문에 기신 역할을 합니다. 지지의 묘목은 당연히 축토를 극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는 묘목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쭉 읽어보시고, 무신운을 보시면, 무신운 격신이 왕한운이죠. 정사년, 무신운, 정사년. 대운에서 격신이 같이
한 일체가 돼서 달리면 역마가 주관하는 것이죠. 신, 사 똑같이 역마의 글자입니다. 무운이 왔어요. 무운. 두 개의 무와 하나의 개입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합과 합류를 따지지 않고 두 개의 무와 하나의 개가 다 기반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합주, 그래서 개수도 약간의 활동 영향이 있고 무토도 활동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묶여있는 상태에 다름없는, 그래서 합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무진, 신유, 갑술, 정묘. 여기도 주보 취용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지지의 묘술합, 그 다음에 진유합 다 합류를 합니다. 합류하는 이유는 제가 동주 관계를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술은 천이 있죠. 유술, 천. 합류. 진유합. 유금이 합류입니다. 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하니까 합류죠. 무와 병은 월의 사지. 그런데 천이 있죠. 상천. 생깁니다. 격신, 무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술병화, 그다음에 유신금, 진계 이렇게 주보가 취해집니다. 뭐 위치상 기신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원래는 기신이었는데 위치상, 흔히 배합상 기신이 되어버린 경우죠. 원국의 인성이 없어요. 네? 해자운, 인성운이 끝나고 고향을 멀리 떠나서 외지에서 가게를 세운다. 현재, 역마성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4월 하유축, 유축이 지금 금국을 이루고 있고 묘유충이 있습니다. 오화도 있네요. 그러면 금국 중에서 경신이 투간에 있고 신금이 보호가 돼 있는데 귀토로부터 보호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신금을 격신으로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신금은 거의 월의 사지이고요. 무력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거죠. 경금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로서 신금을 극하고 을목으로서 정화를 돕는 거죠. 이건 기토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을목이 희용신이라고 해서 종격이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비견, 비겁이 희용으로 돼 있다고 해도 종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경금 종관인데 을목을 기토를 방어하는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정화를 호위하는 거죠. 으로 희신이죠. 희신 경금 관성이 연해 있으니 직장 양마다. 경신, 신유
관성유년. 격신도 역마죠. 경금. 제가 정격을 할 때 정해놓은 거, 그 글자 써놓은 거 있습니다. 투간자, 합국, 투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정지엔 본기, 이렇게. 투간자이면 투간자 우선 보고요. 투간자가 없고 합국이 있으면 합국을 보고요. 그것도 없으면 사정지를 보는 거죠. 이 팔자는 사정지에 해당됩니다. 묘, 격신일목, 성용신이 경금과 무토. 편제가 기신이면 그것을 제어하는 글자를 어떤 역마의 동태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개수는 을목을 호유가 가능하지만 이 팔자에서 을목은 워낙 왕하기 때문에 도리어 을목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를 제거한 기토도 도리어 기토가 희신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가분에 기토와 합하는데 양자가 합류합니다. 합류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놨죠. 합과 합류, 주보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시면 신사, 신묘, 병진, 경인, 인묘진, 목방입니다. 사화가 있어요. 네.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약하죠. 따라서 을목을 격신으로 하고 청용신을 경금과 무토로 합니다. 병화를 쓰지 않는 이유는 체기신이죠. 주보 치용 부분을 잠시 보시면, 자, 3회방, 모골의 경태신절, 을목, 정인이 주신입니다. 무토가 경금 편제를 생한 희신 역마죠. 무경이 역마의 동태성입니다. 년지 사경금은 병화의 극을 당해 병이 있습니다. 정해운의 사해충, 천간의 금이왕, 병신을 제거하죠. 사화를. 천간의 정화가 신금은 극제, 경금이 청해집니다. 역마성 경금이. 재를 제거하는 편제를 얻으니까 한꺼번에 극하려고 일어나죠. 신연주는 외국의 재물. 거신, 유경, 편제가 왕해지니까 경금은 서방의 재물이죠. 사우디. 병술운, 병신합, 신금합거죠. 신금은 왜 그러냐면 쇠하기 때문에 그래요. 쇠. 합거 합류해서 합거되는 경우는 강하거나 쇠. 합류되는 경우는 약하거나 왕. 왕하면 합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합류고요. 약하면 도리어 합을 지탱해 주니까 합류입니다.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죠. 강하면 합거되고요. 쇠하면 너무 약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다음에는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역마 편제 부분을 보는 것은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